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산동성의 진안이라는 곳에 출장을 와 있습니다. 진안을 우리말로 읽으면 제남이라고 했습니다. 제남. 여기는 산동성의 이 성의 수도입니다. 이 개념이 약간 우리나라에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도청 소재지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느낌을 갖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성이 한 3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성마다 수도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있는 수도들만 다 합쳐보면 약 30개 정도의 도시들이 있겠죠. 이 도시들은 대부분 대도시라고 보는 게 분명하고요. 산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거주하는 지역인 칭다오는 경제가 굉장히 발달을 한 지역인데, 이 진안이라는 곳은 산동성 전체의 이제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해 출장을 온 이유는 지금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산동성의 이 유통 판매 업체를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고요. 어제 와가지고 뭐 같이 뭐 저기 대명호라는 곳도 같이 돌고, 또 이제 과연 예상대로 술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먹고 지금 약간 해롱해롱 거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럴 때 또 차고팔페 찍어 놓는 게 오히려 잘 지키는 것 같다라는 그 이상한 또 생각도 있어서 촬영을 한번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제가 조금 출장이 잦은 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잤냐면은요, 그 칭다오에 있는 기간이, 제가 가족들이랑 사는 데가 칭다오인데 한 달에 일주일이 안 되거나 조금 넘거나 합니다. 계속 출장을 다니는 편이고요. 이 정도 빈도면은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출장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상하이 쪽이라든지 광동 쪽이라든지 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웬만한 중국에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하시는 그런 중국 회사 CEO들이나 무슨 투자자분들이나 하는 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예,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다 말씀도 드리고, 또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한국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풍성한 그런 교류의 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제 만났던 업체는 이 진안 쪽에서 본사를 두고 있지만 산동성 전체에서 판매 규모가 1등을 하는 업체입니다. 산동성이 인구가 1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국 전체에서 경제 규모가 광동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강소, 그 다음에 산동성입니다. 자, 이 업체가 또 중국 전국구인데 전국에서 판매 규모는 한 3등에서 4등 정도를 하는 굉장히 이제 실력이 좋은 업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 업체하고 좋은 조금 인연이 생기고 해서 이 업체의 그 창업자분이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여성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이 여성분께서는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업체가 중국의 이 핸드폰, 모바일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했는데 더 이상 모바일이 핫한 제품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성장 동력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새롭게 사업 모델을 바꿔야 되는가, 아이템을 어떻게 새롭게 변형시킬 것인가 하는 신사업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업체의 사장님은 지금 조금 기존까지는 시장에서 뭐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제품 스펙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각 기업과 기업의 경쟁의 명암이 엇갈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좀 더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했을 때 그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왜냐면 위반을 몰래 하면 거기서 돈을 좀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법이나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더 강화해 가지고 그런 경영을 더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굉장히 일본 기업들을 통해서 많이 스터디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했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 지난 우리가 생각하는 2, 30년 동안 중국이 굉장히 팽창을 할 때에, 그때에 거의 선두에 서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이겨왔던 기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기업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했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이 창업자 여성분의 또 남편분도 나오셨는데, 저는 이게 보면은 참 이거는 우리나라 남자들도 좀 배움직하다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도 사람 사는 데니까 태어나다 보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분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람 수가 있으면. 자, 근데 그런 여성분의 이제 남편으로 사는 것이 뭐 체면이 깎인다, 뭐 이렇게 좀 사회활동하기가 불편하다. 우리는 조금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내를 보조로 하면서 또 본인이 할 걸 또 하고, 또 빠질 때는 또 빠지시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눠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 이제 미중 관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에는 저는 이제 이쪽에 때문에 중미라고 불러요, 보통.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도광양회를 조금 더 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은 이쪽에서 만난 분들 외에 전국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보여주신 의견이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미국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다 따라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중국을 죽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어떤 시각들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만났던 업체는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수 시장의 확대에 맞춰서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갖다가 확장하려는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은 특징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내수가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출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중국은 이제 사업의 절대적인 기반이 내수에 있는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체들이 내수 시장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요,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장벽을 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수 기반의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포션을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인가요? 우리는 핀도도가 그런 어플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조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미팅 내내 저희가 이제 교류를 하면은 이제 중국말만 왜냐면 저만 한국 사람이고 또 가끔씩 이분들이 또 제가 외국인인 걸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저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들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조금 우리 기업 문화에서 이런 걸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업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낮 시간에는 대부분 업무 얘기만 합니다. 자,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면 뭐 2차, 3차를 가면서 그때는 막 술 중심으로 막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술이 깨고 나면은 뭘 한 건가 하는 약간 조금 효율성이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기는 있는데 글로벌리 경쟁을 하려고 보면은 요 효율성으로 좀 부족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중국 업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낮 시간에 교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류 이렇게 주고받고, 이 교류에는 꼭 비즈니스 관련된 게 아니어도 됩니다. 뭐 거시 시장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갈 거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보나, 뭐 중국은 어떻게 보나, 홍콩 쪽에서는 어떻게 보나, 동남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더라. 뭐 하다못해 애들 교육 문제 같은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교류하는 이 능력이 있어요. 이 문화가 중국 비즈니스를 할 때 참 많이 사용되고 유용한 능력인데요. 이거를 하려면은 중국말이
일반 업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머리로 알더라도 그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첫 번째로 단순히 교류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의 스타일,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에서의 방향,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스터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사업을 오래 하시는 경영자나 CEO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랑 이게 좀 주파수가 맞느냐, 궁합이 좀 맞느냐, 이런 판단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불필요하면 바로 없앱니다. 바로 없애는데 이 교류하는 문화는 거의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문화고 앞으로도 갈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게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또 자극도 많이 받았어요.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다.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얘기가 된다. 자, 그런 측면들을 또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상하이 출장을 가서 어떤 상하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지난 출장에 왔는데 어떤 지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중국 그 회사들하고 어떤 교류를 하면서 겪었던 비즈니스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장 변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어땠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차고페페의 이제 고질적인 약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속도가 많이 느리다. 느리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속이 터져 미치겠다는 분들은 가볍게 이 속도를 1.2배에서 조금 심하다 싶은 분은 1.5배로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코페페 내용이 너무나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는데 또 계속 올리는 건 뭐냐고. 올리면 또 봐주시는 분도 또 뭔가 싶어요. 아무튼 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게 차코페페 내용이 이제 재미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그냥 다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자극적인 내용이 뭐냐고 또 물어봤더니 이제 결국은 결론은 그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별로 안 보이고 있어서 이거를 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중국이 뭐 망하거나 그러면 제가 그때 뭐 사과를 드리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중국 망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망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요. 제가 이걸로 뭘 그렇게 크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 그 중국을 욕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이 유입량을 늘리려는 그런 부분은 차코페페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터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여러분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시 저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